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으로 말하면 부분 분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적분을 오늘 공부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미 시험을 보셨죠? 시험을 보셨는데 어때요? 적분을 교과서에서 배웠던 부분 분수법이죠. 이거를 오늘 아마 여러분 접했을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런 것도 돼요. 여러분 부분 분수법의 전형적인 형태가 이런 겁니다. 이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여러분 딱 보면 알겠죠. 그리고 저걸 이제 부분 분수 형식으로 바꿔서 이제 적분을 하는데, 오늘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먼저 했죠. 그리고 나하고 다시 또 공부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한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적분을 할 적에 부분 분수법을 도대체 어디다 써먹냐 하는 겁니다. 또는 부분 분수법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겁니다. 부분 분수법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걸 더 확대 해석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 공부하는 거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부분 분수법은 교과서로 말하면 어디 있어요? 교과서 미분과 적분에 나와 있는 하나의 예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그 교과서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미분법이 있어요. 오늘 공부한 부분 분수법. 그 다음에 전형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했던 게 뭐가 있어요?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라 그래서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학교에서 쓰고 있나요? 부분 적분법 그렇게 쓰죠.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라 그래갖고 이 형태가 이런 것들이죠. 1 곱하기 로그 x 이런 겁니다. 또는 뭐예요? 2x 곱하기 x 이렇게 나오죠. 그 경우에 교과서에서 부분 분수법, 부분 적분법이죠. 제가 부분 적분법, 이게 좀 용어가 좀 그런데, 이 부분이라고 하는 뜻은 부분집합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분리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분리. 어떻게 분리한 거예요? f를 어떻게 분리해요? 2x로 분리하고, 이 전체를 g를 x로 분리해가지고 이때 f는 어떻고 g는 어떻고 이렇게 해가지고 적분을 시행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integration by part라는 게 by part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분리해서 하겠다는 것이 integration by part예요. 어쨌든 제가 두 가지를 뭐 당장 소개했습니다만, 이런 거 분수를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분리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방법적으로 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분 방법이에요. 또는 적분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적분법이라고 합니다. 적분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오늘 계기가 되는 것은 그와 같은 적분 방법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테크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뭘 갖고 공부할 거예요? 교과서에서는 부분 분수법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시문 봐주세요. 자, 제시문 가에선 뭘 했나요? 말 그대로 뭐예요? 이런 적분이 나오면 이 적분은 부분 분수법으로서 다음과 같이 한다. 그게 제시문 가죠.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분수로 만들어서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분 처음에 갖고 있는 거 제시문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어떻게 하죠? 이거는 통분을 하죠. 그럼 A의 1-x가 되고, 이거는 뭐예요? bx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하고 뭘 비교해요? 분모는 같으니까 뭘 비교해줘요? 분자를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분자를 비교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분자를 비교하면 상수는 어떻게 돼요? A죠. A는 1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1차 항은 어떻게 돼요? B-A죠. B-A는 여기 1차 항 없으니까 0이잖아요. 따라서 A도 1, B도 1. 그 뜻은 뭐예요? 제가 지우고 쓸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따라서 이건 A도 1, 모두 1, B도 1.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거를 적분한다는 얘기는 뭘 적분하는 거예요? 이걸 적분하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법이라고 불러요? 부분 분수법. 이렇게 이제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심은 가에서는 여러분들이 교과에서 만났던 것을 아예 그냥 방향을 줘버렸어요. 왜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두 번째 한번 보시죠. 두 번째는 어떤 개체가 있고요. 어떤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은 박테리아가 될 수도 있어요. 바이러스 또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이제 그런 집단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개체수가 있고요. 물론 변수는 t로 썼지요. 그래서 식은 두 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오늘. 자,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은 식 16-1과 식 16-2가 있어요. 자,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요 칠판에다 다시 한번 소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강의하기 전에 출력해서 봤을 적에는 조금 접근하는데 조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두 개의 식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하나의 식, 두 개의 식을 만나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식 모두는 뭐에 관련된 거예요? 주어진 집단이 있어요. 개체가 있으면 그거의 개체 수, 변수는 t를 썼습니다.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c를 썼고 개체 수를 ft라고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y equal ft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도함수를 얘기할 적엔 그냥 y에다가 이와 같은 변화율, 이건 변화율이죠. 그렇죠? 개체수의 변화율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은 이제 y를 ft 이렇게 썼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냥 도함수를 택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접근하는 방법은 이 개체수의 변화율은 주어진 개체에 비례한다.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죠. 그럼 당장 누가 튀어나와요? 비례상수가 튀어나옵니다. 여러분들은 15강이죠. 15강에서 온도의 변화율을 할 적에도 이제 저와 같은 접근법을 썼었죠.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관계가 나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뭘 생각하냐면요. 개체수의 변화율은 어디에 비례할 텐데 누구에 비례하냐면은 조금 아까 살펴본 것이 누구한테 비례해요? 개체수, 원래 개체수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할게요. 자, 제가 16강인가 그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지금 여기가 이제 호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호수인데 어느 정도 크냐면 한 운동장만한 호수예요. 운동장만한 호수라 그래도 굉장히 크지요. 그렇죠. 여기 호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는 이제 누가 살고 있냐면 물고기들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쭉 살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물고기 수가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개체수예요. 그러면 개체수의 증가율은 그렇죠. 개체수에 비례한다. 그러면 이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개체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요 운동장만한 물고기가 사는 요 호수에 물고기가 한 1000마리 사는 거, 조그만 것까지 해서 1000마리 사는 거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 1억 마리 물고기가 살아요? 또는 1조 마리 물고기가 삽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주어진 환경, 이걸 전체로 할게요. 이거를 환경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그 호수의 크기도 환경인 거죠. 그리고 그 호수의 수초가 얼마나 많은가, 또 물이 얼마나 깨끗한가,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그걸 전체로 묶어서 환경이라고 할게요. 환경에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당연히 환경에 영향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해요. 여기에 사는 물고기가 딱 봤더니 크기는 이 정도이고 여기 나무도 좀 있고 수초도 괜찮고 물도 깨끗하네
아, 여기는 대략 K마리가 살겠구나라고 설정을 합니다. K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마리도 될 수 있는 거에서 일반적으로 제가 K마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K분의 한번 비율을 생각해 봐요. K분의 Y라고 하는 것은 그 최대 개체수입니다.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것은 개체수예요. 이 값이 Y가 K에 가까우면 뭐 최대한 늘어난 거예요. 이 비율은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고기 수가 최대로 늘어나면 더 이상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보장이 안 되죠. 그래서 1-KY를 여기다 곱해줍니다. 다시 확인해 봐요. 개체수가 K에 무지무지 가까워요. 그럼 이 값은 얼마예요? 이 값은 거의 1이죠. 그럼 1 빼기 1은 얼마예요? 0이죠. 0 곱하기 Y는 0이죠. 그럼 변화율이 0이다? 더 이상 안 늘어나죠. 맞죠? 왜? 최대한 꽉 찼기 때문에 그래요. 최대한 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 물고기가 안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물고기 수가 상당히 작을 때를 생각해 봐요. 물고기 수가 상당히 작으면 여러분 생각해 봐. 정말 환경이 쾌적한 겁니다. 그 넓은 운동장에 물고기가 한 100마리만 살아봐요. 얼마나 신났죠? 뭐 아주 쾌적해요. 그러면 K분의 Y는 이 값이 뭐에 가까워요? 거의 0에 가깝죠. 그러면 1-0은 거의 1이죠. 따라서 그때 가서는 뭐예요? 이 텀이 없는 거예요. 개체수의 변화율은 그냥 개체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럼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이 형태와 이 형태를 우리는 제시문 나에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제시문 나에서 16-1이 이겁니다. 그렇죠? 식번호 16-1이 이거고 이게 식번호가 뭐예요? 16-2죠. 그래서 16-2에 나와 있는 이 말이 뭐예요? 나는 개체의 변화를 고려하겠다. 그러나 그 개체가 속한 환경을 반드시 사용을 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 식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보다는 이 식이 훨씬 더 보편적인 거죠. 그렇죠? 보편적으로 우리를 또는 정확한 어떤 값을 구한다면 정확한 어떤 값을 예측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식에 대한 설명이 제시문 나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시문 가와 나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은 논제를 한번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시문 나는 제가 설명을 하니까 두 개의 식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가 더 높아졌죠.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 공부했을 적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는데 제 강의를 듣고 아마 그 두 식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성공적으로 잘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두 식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논제에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 1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에서 만나는 전형적인 이제 적분의 방법이에요. 근데 제시문 가에서 방향을 설정해 줬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테크니컬하게 아느냐 모르냐에 의해서 점수가 결정되는 것은 대학은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공식을 잘 외웠다 해서 만점 맞고 공식 못 외웠으면 0점이다.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웠을지언정 혹시 기억을 못해가지고 어떤 점수를 못 받을 것을 고려해서 제시문에서 충분한 과정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논술 문제를 대학에서 출제하는 것을 접할 적에는 제시문을 꼼꼼히 읽어야 돼요. 따라서 저하고 만나서 공부하는 동안은 제시문은 대충 훑어보고 논제로 막 가가지고 푼다든지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공부하는 동안은 제시문을 아주 좀 꼼꼼히 읽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점수를 많이 깎일 수가 있고 점수를 못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시문 꼼꼼히 챙기셔야 돼요. 자, 제시문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가 있으면은 그것을 이렇게 쓰기로 한다. 그러면서 따라서 분자분모를 개수를 비교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개수 비교해야 되겠죠. 이렇게 개수를 비교하겠다. 따라서 비교하면은 따라서 결과가 뭐가 돼요? A는 1,
그 다음에 B도 1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됐어요. A도 1, B도 1이 됐으니까 주어진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하고 같아요? x분의 1 dx. 그 다음에 또 뭐하고 같아요? 1-x분의 1의 dx하고 같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직접 해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ln x가 되고 뭐 절대값 뭐 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엔 ln 1-x가 되겠죠. 그래서 ln 1-x 이런 형식입니다. 자,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물론 절대값 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요런 기호로 냅둘게요. 자, 물론 여기다 손으로 해놓을게요. 이렇게 절대값.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개체수하고 관계돼 가지고 이제 양수 처리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절대값을 정확하게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붙여줄게요. 그럼 이제 실질적인 문제 들어가면은 우리는 뭘 다루고 있어요? 개체수를 가지고 다루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그 자연 노구 그 속에 들어가면 그게 양수들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좀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은 절대값을 쓰셔야 됩니다. 됐지요? 이제 논제 2로 들어가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그 아까 절대값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공부하면서 나한테 막 질문했죠?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소리 들었어요. 그렇죠? 적분상수까지도 이쁘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 식을 가지고 요건 이제 식번호로 말하면은 16-2에서 나온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16-1과 16-2라고 하는 두 가지의 접근법을 가지고 누구를 활용해야 돼요? 이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표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표를 한번 보시지요. 두 번째 논제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논제 들어갑니다. 지금 어느 동굴에 박쥐가 이렇게 있어요. 이건 이제 2000년에 가서 봤어요. 제가 직접 가서 쉬어봤더니 40마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 동굴에. 그래서 5년 후 있다가 가서 또 이렇게 쉬어봤어요. 쉬어봤더니 120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10년이죠. 올해 가서 또 봤어요. 봤더니 160마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늘었다가 이렇게 되고 지금 160마리가 살고 있어요. 그랬을 적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2015년 후에는 과연 몇 마리의 박쥐가 살고 있을까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박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에 우리나라 인구도 올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자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박쥐를 가지고 이제 동굴 속 박쥐 수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식이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16-1과 16-2가 있었습니다. 자, 16-1은 뭐예요? 박쥐 수는 이게 바로 뭐예요? 박쥐 수의 변화율은 뭐뭐에 비례한다고요? 박쥐에 비례한다였고요. 자, 16-2는 어떻게 되죠? 환경을 고려하죠. 여기서 환경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동굴이 어떤 동굴이냐 하는 겁니다. 정말 환경이 좋다는 것은 뭐예요? 동굴의 크기도 어느 정도 커야 되겠죠. 온도도 최적이 돼야 되고 그 동굴 안에는 이제 모기들이 엄청 살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박쥐들이 이제 모기를 많이 잡아먹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까지 포함한 환경을 고려했죠. 그래서 비례하기를 뭐에 비례해요? 1-K분의 Y를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물론 K가 얼마가 될지는 몰라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이 자료로부터 이제 이것까지도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갑니다. 첫 번째. 2015년의 박쥐 수를 이거 가지고 예측을 해보자. 그럼 제가 여기서 예측을 하겠습니다. 먼저 Y'은 상수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Y분의 Y'은 어떻게 돼요? C가 되죠. 자, 적분 들어갑니다. 적분 들어가고 적분 상수 꼭 빼먹으면 안 돼요. 아까 저 선생님이 적분 상수 빼먹었었죠. 그렇죠? 빼먹으면 안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변수를 시간 t로 쓰겠습니다. t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식을 주세요. 이 녀석을 주면은 어떻게 되죠? ln y는 절대값은 이 경우에 필요 없겠지만은요. ct 플러스 d가 되죠. 따라서 y는 어떻게 되죠? 2의 ct 플러스 d가 됩니다. 좀 나눠 놓을게요. 이 말은 2의 d승 곱하기 2의 c승에 변수 t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y 값을 그냥 편하게 a 곱하기 b의 t승 썼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미지수가 몇 개, 상수가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뭘 이용해요? 이거 이용해야죠. 그렇죠. 자, 박지수를 이용합니다.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수 A하고 상수 B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주어진 조건이 몇 개만 있으면 돼요. 두 개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이거를 써도 되죠. 뭐 그렇죠. 자, 그러려면은 약속을 하죠. 어떻게 약속할까요? 이게 뭐예요? t 콜 0, t 콜 1, t 콜 2가 되는 거고, 우리가 예측하고 싶어하는 2015년은 t 콜 얼마예요? t 콜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써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잠시 제가 지웠다가 이따가 다시 쓸게요. 자, 이 상황에서 그럼 두 개를 씁니다. 그러면 자, 몇 마리예요? t콜 0일 때 몇 마리래요? 40마리랍니다. 그렇죠? t콜 0일 때요. t가 0이라는 얘기는 b가 없어지죠. 남는 건 a밖에 없죠. 그래서 a가 40이래요. 자, 그러면은 t콜 1일 때 몇 마리래요? 120마리래요. 누가요? 그럼 함수 들어갑니다. a가 얼마였어요? 40이었었죠. b는 모르는 거고 구하고자 할 거죠. 여기 누가 들어가요? 1이니까 됐죠. 따라서 b는 얼마가 돼요? b는 3이 되겠죠. 그렇죠. 3, 40이 따라서 a 값하고 b 값이 결정됐어요. 그럼 a하고 b가 결정됐다는 뜻은 a하고 b가 결정됐다는 것을 집어넣어요. 박지수를 계산하려고 한다. a는 40, b는 얼마예요? 3의 몇 승? t승입니다. 됐죠? 그렇게 이 방법을 써서 그리고 두 조건을 써가지고 예측을 한 겁니다. 이렇게 예측한 함수예요. 근데 뭘 구하래요? 몇 마리가 될까? 2015년이죠. 2015년에 몇 마리가 될까? 그러면 이렇게 구한 함수에다가 t 대신에 뭐 집어넣어야 돼요? 3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죠? 자, 3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3 집어넣으면 t 콜 3을 집어넣으면 박지수는 40 곱하기 3의 몇 승이에요? 3 집어넣은 거죠. 3 집어넣으면 40 곱하기 3의 몇 승? 3승이죠. 그렇죠. 이거 몇 마리예요? 꽤 되죠. 그렇죠? 40 곱하기 3의 3승이요. 3의 3승은 27이죠. 27에다가 하면은 1080마리가 되나요? 그렇죠.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로 접근할 거예요. 하나로 했더니 여러분 내가 틀렸나 봐요. 27에다 4 곱하 다시 한번 28 그렇죠. 1080마리입니다. 1080마리가 살 거라고 예측했어요. 누구를 써갖고 식 16-1을 써갖고 이렇게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논제에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요거는 16-1을 썼을 적에 박쥐가 1080마리 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라 그랬나 보세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16-1을 써가지고 2015년에 몇 마리가 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저랑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했던 거를 가지고 16-2를 써서 예측을 같이 해보도록 하지요. 자, 16-2의 본질은 뭐예요?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은 뭐죠? 환경을 고려한다. 그거였었죠. 자, 환경을 고려를 하지요. 어떻게 했나요? 개체수의 증가율은 개체수에 비례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고려하겠다. 여기서 라지 K가 의미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여기서 K마리, 그렇죠. K마리 살 거다 그렇게 하는 거야. 아까 운동장만한 물고기라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10만 마리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는 그 숫자로 거기 환경을 고려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동굴입니다만은 동굴인 경우에는 이 동굴을 내가 보니까는 이 정도는 되겠다라고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물론 이 값도 우리는 구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비례한다 그러니까 이 식을 비례식을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비례 상수가 당장 와야 되고요. 1-k분의 y가 됩니다. 1-k분의 y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분 분수법이 나올 거예요. 물론 y'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본 거냐면 변수를 t로 본 겁니다. 그래서 얘는 dy, dt예요. 또는 이걸 x로 볼 수도 있지만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t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은 식에서 y는 y끼리 다 몰아버려요. 그러면
여기 dy가 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얘가 가서 나눠줘야 되겠죠. 어떻게 나눠줘요? y에다가 1 마이너스 k분의 y로 나눠줍니다. 그렇죠?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 dt가 있었고 이 c가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그렇죠? c가 넘어와야 되겠죠? 얘는 이쪽으로 온 거고 얘는 이쪽으로 간 거니까 여기 뭐예요? c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제 적분할 거죠. 자, 첫 번째 들어갑니다. 아까 그 식을 적분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즉 y에다가 1 마이너스 k분의 y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dy는 적분 들어갑니다. c의 dt가 되는 거죠. 그렇죠. c의 dt 그 다음에 적분상수 d가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본 거냐면 이게 뭐예요? 논제 1에서 본 거예요. 자, 논제 1에서는 어떤 상황이었었나요? 이게 그냥 x로 돼 있었잖아요. 그냥 x로 바꿔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뭘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 x에다가 1 마이너스 k분의 y를 계산하여라. 이거 한 거죠. 이게 논제 1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논제 1에서 어떻게 한다고? 자, 다시 한번 하죠. 여러분들은 논제 1을 충분히 봤기 때문에 이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눈치챘죠?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x분의 상수가 오고 이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k분의 y분의 뭐가 오는 거예요? 상수가 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x의 1 마이너스 k분의 y 이거에다가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또 뭐 처리하는 거예요? a하고 b를 상수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자, 상수 처리하려면 이것을 계산하면 x의 1 마이너스 k분의 y가 되고 분자를 주세요. a에다가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k분의 y가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b 곱하기 x가 되잖아요. 걔가 뭐라 그래서 똑같은 거에다 1이 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뭘 구하는 거죠? 이 식에서 뭘 구하는 거예요? 분자를 보면은 상수항이 1이고 1차항은 0이에요. 자, 상수항 주세요. 상수항은 어떻게 지금 제가 뭘 잘못 썼냐면은 잠깐만요. 요건 지금 고치고 들어가도 되겠죠, 여러분? 자, 이게 지금 이 형태를 바꿔서 쓰겠다는 거였었죠? 그럼 어디서부터 제가 기호를 잘못 썼어요? 이거는 사실은 y였었잖아요. 근데 모양만 x로 바꿔서 쓰겠다고 한 거였었죠. 그쵸? 요거 바꿔도 되겠죠? 요거 x 들어간 거죠? 그럼 이것도 x가 되고 여기도 x죠? 이것도 물론 x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모양새로 보면은 y로 왔지만 결국은 뭐 제시문에서는 x를 갖고 처리했으니까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제시문과 똑같이 지금 x 됐지요? 여기도 x 이렇게 온 거예요. 자, 됐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와 같은 식을 중심으로 해서 분자를 비교하는 거죠. 이건 똑같은 거니까 땡땡 찍었고요. 분자. 자, 상수 주세요. 상수항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 상수항은 a입니다. 그렇죠? 됐지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없죠. a가 1입니다. 됐습니다. a가 1이에요. 자, 이제 b가 문제겠죠. b를 구하는 방법은 1차항의 개수가 0입니다. 그러면 자, 1차항 개수 주세요. 1차항의 개수는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어떻게 되죠? k분의 a예요. 마이너스 k분의 a. 플러스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a가 뭐예요? 1이잖아요. 됐죠? a가 1입니다. 따라서 a는 1이고 그렇죠? a가 1이에요. 자, b는 얼마입니까? a가 1이니까 b는 얼마가 돼요? 넘어가면 k분의 1이죠. 따라서 b는 뭐가 돼요? k분의 1이 된 것입니다. 아하, 그러면 답이 나왔죠. 이 녀석은 어떻게 된다고요? 적분하여라. x분의 1, 그렇죠? dx 플러스 적분하여라. 누구를요? b는 k분의 1이고요. 거기다가 1 마이너스 k분의 x의 dx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계산은 좀 긴 것 같습니다만 간단합니다. 물론 이 텀에서 여러분들은 뭐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분자 분모에다가 k를 곱하면 굉장히 속이 시원하겠죠. 그렇죠? 거기까지 해놓을게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써드리면은 여기 있는 건 좀 필요 없겠죠? 는 적분하여라 x분의 1의 dx 플러스 분자 분모에다가 뭘 곱해요? k를 곱합니다. 그럼 분자는 1, 분모는 k-x의 dx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걔가 최종적으로 뭐래요? 걔가 뭐래요? 이것까지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최종적으로 그것까지 써줄 겁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살짝 지우면서 이제 들어갈게요. 이제 지금 이 값은 뭘 갖고 한 거예요? 이 값은 여기서 나온 거죠. 이거죠. 그렇죠. 물론 이걸 계산할 적엔 재심은 가를 쓰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고 요거를 그냥 x로 바꿨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밑에다 써드리면 되죠. 자, 이 식은, 자, 얘는 어떻게 돼? 그럼 등호니까 등호5죠. 자, 이 녀석이 누구예요? 이 녀석이죠. 단, x하고 y 바꿔줘야 되겠죠. 자, 적분하여라. 누구를? y분의 1 dy를. 적분하여라. 누구를? 여기가 1이 되고 뭐예요? k-y의 dy를.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완벽한 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계산을 더 간단히 해야 되겠죠. 자, 보시죠. 아까 적분을 이제 자연록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록으로 들어가면 ln y. 절대값은 안 붙여도 됩니다. 그렇죠? 자, 더하기. 얘는 뭐가 되겠어요? ln k-y. 왜냐하면 k는 최대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가 또 양수예요.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합성함수 미분법. 이거 미분하면 k-y분의 1인데 얘가 y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죠. 따라서 마이너스 붙여주셔야죠. 됐지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c를 적분한 게 ct. 플러스 뭐가 돼요? D. 이게 적분상수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출력한 강의 원고에는 이게 다른 문자가 와도 돼요. C0라고. 근데 그건 아무 상관없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식이 나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바꿔줄까요? 일단 뭐 테크니컬하게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부호를 바꿔서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k-y에다가 이건 직접 그냥 해도 상관은 없어요. 마이너스 ct 마이너스 d에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주세요. 이 녀석은 ln에다가 둘 다 양수예요. y, k 마이너스 y 떨어지죠. 그렇죠? 마이너스 ct 마이너스 d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눈치챘죠? 그러면 올라가야 되겠죠. 지수 위로. 그래서 y분의 k 마이너스 y는 어떻게 되나요? 2에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c에 t승에다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2에 마이너스 d까지 나온 거죠. 그럼 예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a로 쓰고 이걸 a로 쓸게요. 순서상 a로 쓰고 이걸 b로 써도 괜찮겠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전체적인 겁니다. 잘 보세요. 됐지요? 그럼 한 번 더 이쁘게 써드릴게요. y분의 k-y는 얘부터 먼저 쓸게요. a 곱하기 b의 t승입니다. 대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a로 놨다고요? 이거를 a로 놨고 누구를 b로 놨다고요? 이거를 b로 놓은 거. 그건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파란 색깔로 썼기 때문에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할 수가 있겠어요? y라고 하는 함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물론 미지수가 몇 개 있어요. 자, 보세요. 미지수. a라는 미지수 필요하죠. b라는 미지수 필요하죠. 또 누구도 필요해요. k라는 미지수 필요하죠. 그러면 주어진 조건이 몇 개 있어야 돼요? 최소한 3개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도가 3개 있고 그때마다 뭐예요? 박쥐 마리수가 있는 그런 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해놨죠. 따라서 여기서 구한 요 함수식을 우리가 여기서 구한 함수식을 저쪽으로 옮겨가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을 그대로 제가 들고 갈게요. 그럼 표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16-2가 나온 식을 다시 한번 써보세요. 지금 16-2를 쓰면 여기다 y분의 k-y는 그렇죠? y분의 k-y는 여기서 a 곱하기 b의 t다. 단 주어진 조건이 a는 어쩌고 저쩌고 b는 어쩌고 저쩌고 이 조건 하에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해서 이제 y 값을 한번 구해보죠. 여기서는 y 값을 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서 y 값 구하면요. k-y는 그렇죠? y 곱하기 a 곱하기 b의 t승이죠. 그렇죠? 그 y는 이쪽으로 좀 불러주세요. 그래갖고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y, 그래갖고 인수분해까지 할게요. 이거 이쪽으로 옮겨올게요.
그리고 인수분해해서 저쪽으로 나눠줍니다. 따라서 y 값은 그렇죠. 분자가 누구예요? k죠. 분모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뭐가 되죠? a, b의 t승 이렇게 됩니다. 제가 노란 거로 이렇게 해놓을게요. 어쨌든 미지수는 몇 개 있어요? a, b, k 있습니다. 그러려면 조건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t = 0일 때, t = 1일 때, t = 2일 때.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3개의 조건을 여기다 집어넣어 갖고 그러면 뭐 구할 수 있어요? a, b, k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함수값 구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과정을 해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아까 시험 볼 적에 봤지만 계산이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현실적인 거 그랬더니 자, 첫 번째 들어갑니다. 누구 줄까요? 2000년에 몇 마리 있대요? 40마리로 관찰됐었어요. 자, 2000년에 40마리입니다. 들어갑니다. 자, 40마리는 2000년에 40마리래요. 분자 K, 분모 어떻게 돼? 1 더하기 A에 B의 몇 승이에요? B의 0승. 그러니까 필요 없죠. 따라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뭘 구했어요? 1 플러스 A에다가 40을 곱해준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K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구했어요. K 값을 구했어요. 자, 여러분 K 값 구했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 식을 써가지고 구했고요. 노란 거 제가 동글뱅이 놓고요.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누굴 쓸 수가 있어요? 2005년에 몇 마리 있대요? 120마리 있대요. 자, 계산 들어갑니다. 그러면 몇 마리래요? 120마리래요. 물론 여기에 이제 뭐 K 값이 있습니다만 K 값은 얼마예요? 1 플러스 A에 그것도 뭐 마찬가지 K 값 이거 써주면 되겠죠? 1 플러스 A에 40마리 있대요. 이게 K 값이고요. 분모는요. 1 더하기 A에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돼요? 살아남죠. 왜? 1승이기 때문에 살아남죠. 됐죠? 따라서 1 플러스 AB하고 쓰면은 양쪽이 약분돼서 그것까지 이쁘게 해놓을게요. 그럼 3배죠. 그렇죠? 따라서 이것은 지워지고 3배죠. 남는 것은 1 플러스 A는 3배의 1 더하기 뭐가 돼요? A 곱하기 B가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얻은 식이에요. 그렇죠? 자, 또 한 번 보지요. 이제 한 번 더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자료로 본다 그러면은 T 콜 2죠. 그럼 몇 년이에요? 연도로 보면. 2010년이죠. 그렇죠? 2010년에 몇 마리 있다고 했어요? 160마리 있다고 했죠. 자, 160. 물론 이제 단위수를, 이거는 뭐예요? 단위가 뭐예요? 100마리죠? 그러니까 그냥 제가 160이 됐죠. 100, 1000, 만 마리죠. 그렇죠? 어쨌든 상관없어요. 자, 160은 K값 알고 있죠? 여기 있잖아요. 1 더하기 A에 얼마? 40. 됐지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A에 B에 몇 승이에요, 지금? 2승.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40하고 160하고 나누면은 뭐가 되죠? 여기가 4가 되겠죠. 따라서 이거를 쓰게 되면은 1 더하기 A는 4 곱하기 1 더하기 A, B에 뭐가 되죠?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이쁘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아까 써가지고 이거 이쁜 식, 여기도 이쁜 식.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이쁜 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로 와봐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뭐예요?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뭘 구하는 거죠? A하고 B. 그렇죠. 그걸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A하고 B 구하면 당연히 이거로부터 K 값을 구할 수가 있죠. K 값은 어떤 값이에요? 그 개체가 살 수 있는 가장 많은 숫자를 뜻합니다. 그렇죠? 이론적으로 가장 큰 숫자를 뜻하죠. 자, 어떻게 구할까요? 스타하고 이거랑 비교를 하면은 이 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만요. 여러분, 내가 이거 기호 처리할 적에 이게 가로가 여기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아까 이거 보셨죠? 이건 AB의 제곱입니다. AB의 제곱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두 식을 비교를 합니다. 그럼 이거하고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양변을 한번 A로 한번 나눠주죠. 이것도 A로 나눠주고 이것도 A로 나눠줄게요. 자, 스타식을 변형시킵니다. 자, 스타식은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그냥 냅둘게요. A에다가 3 더하기 3AB를 뜻하죠. 그렇죠? 그럼 이건 이제 방정식 푸는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눠주냐면은 뭐 이건 일로 옮겨가도 되겠지만
자, A로 나눠주세요. 그러면은 A분의 1 더하기 1은 얘는 A분의 3 더하기 얘는 어떻게 되죠? 3B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만 알면 돼요? A분의 1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투스타식하고 비교해봐요. 자, 투스타식에서는 양변을 또 A로 또 나눠줍니다. 투스타식이 뭐죠? 1 더하기 A는 4배에다가 4는 안으로 들어갈게요. 플러스 4AB 제곱이었었죠. 그쵸? 4AB 제곱이었었죠. 그러면 투스타식에다가 양변에다가 A로 나눠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A분의 1 더하기 1은 어떻게 돼요? A분의 4 플러스 어떻게 되죠? 4B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치챘어요. 왜 그래요? 4B 제곱이죠. 우리는 뭐만 알고 있으면 돼요? A분의 1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근데 여기서 뭘 구할 수가 있어요? A분의 1만 구해가지고 집어넣으면은 이 전체의 식이 뭐로 바뀌어요? B로 바뀌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A분의 1은 어떻게 돼요? 말씀드리면 A분의 1 구하려면 이거 넘어오죠. 얘는 넘어가면 1-3B가 뭐라고 그래요? 얘 1로 넘어오면 A분의 2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분의 1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A분의 1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양변을 뭐로 나눠줘요? 2분의 1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이 값을 어디에다 정확하게 집어넣어요? A분의 1에다가 집어넣고. 이건 뭐 A분의 4니까 여기다도 집어넣으면 이 식 자체가 뭐로 바뀌어져요? 전부 다 B에 관한 2차식으로 바뀌겠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B에 관한 2차식으로 이쁘게 정돈을 이제 하면 되겠죠. 그래서 8B 제곱 마이너스 9B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런 0이 만들어져요. 자, 이제 드디어 K, A, B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순간이 왔죠. 자, 이거 B값 구하려면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얘는 8B 여기는 B 됐죠? 1, 1. 음수니까 마이너스 들어가고 0입니다. 따라서 B 값은 어떻게 돼요? 8분의 1이거나 또는 어떻게 돼요? B 값은 어떻게 되죠? 1이 됩니다. 여러분, B 값이 1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B는 아까 어떻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죠. 지금 2의 마이너스 C승이 뭐래요? 1이래요. 그 말은 뭐예요? C가 0이래요. 이 C가 뭐였어요? 아까 비례상수였었죠. 이 C가 0이면 어떻게 돼요? Y 프라임이 그냥 0인 거죠.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C는 0이 아닙니다. C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만 택하면 돼요? B가 8분의 1만 택하면 되죠. 됐죠? 자, 이제 B값 구했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이제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자, 보세요. B가 결정됐다. 이 식에서 뭐가 결정돼요? A가 결정되죠. A가 결정되면 또 뭐가 결정돼요? 이 식에서 뭐가 결정돼요? K 값이 결정되죠. 그렇죠. 그래서 B, A, K가 이제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B 값에 의해서 8분의 1, 그 다음에 A 값은 얼마로 만들어져요? B 값이 결정되고 A 값은 5분의 16. 그렇죠? 5분의 16. 마찬가지로 K 값은 또 자동으로 결정되겠죠? 여러분 168. 이렇게 모든 숫자들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자, 모든 숫자들이 결정됐다. 그럼 제가 어차피 이거를 이제 표에서 써야 되니까 그 표로 가서 뭐가 남은 거예요? 2015년의 박지수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2015년의 박지수를 계산하러 가겠습니다. 표를 그냥 주세요. 표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는 이 식에서 구했죠. Y는 K가 168 나왔었죠. 그렇죠? 1 플러스 A가 얼마 나왔었냐면은 5분의 16. 그 다음에 B가 얼마였었냐면은 8분의 1. 그거의 T승. 이게 바로 이제 박지수를 나타내는데 누구를 썼던 박지수예요? 16-2를 활용한 박지수 함수입니다. 됐죠? 근데 뭘 구하래요? 여기 비교해 볼게요. 아까 1080마리도 있었죠? 1080마리는 뭐 갖고 한 거예요? 16-1 갖고 한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뭘 계산하래요? 3일대를 계산하래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이때 박지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T 이퀄 3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이제 박지수가 나오겠죠? 3 집어넣으면 이거 계산되겠죠? 3승이니까요. 그렇죠? 이게 2가 남고 8, 8이 64분의 1 해서 이 값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숫자상으로 여기가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3을 집어넣어갖고 이거는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8의 3승이기 때문에 없어지고 2 남고 64니까 그렇죠. 5분의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박지수가 계산이 되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박지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68이 뭐예요? 이거 168. 이게 K죠. K. K가 아까 설정했을 때 뭐예요? 환경이죠. 그러니까 이 조직이 이 동굴 속에서는 박쥐가 168마리를 못 넘습니다. 물론 안희수는 100마리예요. 100, 1000, 만이죠. 16,800마리를 못 넘어요. 그러면 168을 못 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168보다 적어요. 168보다 적어. 그럴 수밖에 없지요. 자, 여러분 그래프 한번 보세요. 자, 그래프를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예측을 할게요. 보세요. 맨 처음에 몇 마리 있었어요? 40마리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계산을 했더니 환경을 고려했더니 이 데이터에 의하면 몇 마리를 못 넘어요? 168을 못 넘어요. 168을 못 넘어요. 그럼 168이 뭐예요? 한계적으로 따지면 점근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이거 그래프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 되면은 여기로 서야 되니까 어떻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변곡점 생겨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겠죠. 그렇죠.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함수의 의미를 이 표를 갖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지도 않고 그냥 유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래프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식이 됩니다. 맞지요? 그렇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제가 너무 좀 오버해서 그렸나요? 여기를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8이 의미하는 게 여기를 못 벗어나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점근선 형식으로 해서 168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40마리에서 시작이 돼갖고 이와 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거 너무 제가 꺾었네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어떤 함수가 지금 아까 보셨지만 5분의 16에다가 8분의 1에 t승분의 1 168이었는데요. 이런 형태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요 안은 1보다 작고요. 그렇죠? 1보다 작아서 시간이 가면 얘가 죽어버립니다. 얘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값은 뭐로 되죠? 168이면은 요 분자에 의해서 점근선으로 쫓아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위는 100마리죠. 그래서 그 동굴에 사는 박지수는 이 모형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비교를 해봐요. 아까 16-1하고 16-2를 비교하면 이 그래프는 누구를 따라온 거예요? 16-2를 따라온 거고요. 아까 꼭 굳이 그린다면은 이 그래프는 16-1은 이렇게 됩니다. 얘는 뭐 대처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는 어떨지 몰라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이 오차가 너무너무 커지는 그런 별로 안 좋은 함수예요. 별로 안 좋은 함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그래프는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그렸는데 뭐 이렇게도 되겠죠. 그렇죠? 하여튼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그렇죠? 모양으로 보면 아마 그렇게 되겠죠. 이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오차가 커져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방법이 상당히 괜찮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어떤 상황에서 도입을 했던 거예요? 동굴에 박쥐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박쥐를 단순하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고려했죠. 그렇죠? 그래서 환경을 고려해서 박쥐가 과연 얼마만큼 살 수 있을까 그랬더니 우리 계산에 의하면은 168이죠. 단위는 100마리니까요. 168만큼 박쥐가 살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제 결과를 도출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풀이 과정을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맨 나중에는 방정식 푸는데 좀 그랬죠. 그래서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형식은 아닙니다. 이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푼 문제는 개체수의 증가를 고려해 갖고 개체수를 예측하는데 뭘 고려한 거예요? 환경을 고려해서 예측하였다. 이게 오늘 공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